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오늘 첫 순서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이죠. 오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김명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요 뉴스 의미와 배경 해설해드립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국회 본회의가 저녁 6시 넘어서 열렸고 또 그리고 예상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박진 장관 오늘 여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쩌다 정치가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착잡한 심경이다라고 했는데요. 외교는 국익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다라면서 외교가 정쟁의 대상이 되면 국익이 손상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순방을 외교 참사라고 겸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네. 이번 해임 건의안 통과에 대해서는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이번 일을 하나의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겠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사실상 해임이나 사퇴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입장 표명이었습니다. 네. 오늘 박진 장관 입장 뉴스인해 주세요. 예,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에도 그냥 장관으로서 일정 정상적으로 소화했습니다. 오전에 이렇게 기자들 만나서 소회를 밝혔고 또 주한 중남미 대사들과 간담회 이런 정상적인 일정을 수행을 했어요. 보통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은 대응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이 물러가게 하거나 해임을 네. 받아들여서 아니면은 당사자가 스스로 물러나는 거 아니면 그냥 무시하는 거. 이 3가지 정도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그래서 박진 장관도 외교장관으로 일할 거다라는 관측이 일반적입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박진 장관 해임안은 아마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실로 문서를 이제 보낼 겁니다. 아마 오늘 이제 받았는지 여부는 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문서로 이렇게 대응한다든가 할 일은 없습니다. 보통 대통령의 이제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법률 제2요구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흔히 거부권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하려면은 먼저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고 또 국회에 제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보내는 뭐 이런 과정을 겪지만 해임 건의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보지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국회를 존중한다라면은 해임 건의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놓는 것이 저는 정상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또 대통령실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 내놓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 것도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무슨 입장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어제 박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는 한 것 같아요. 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박진 장관이 공개하지 않았지만은 아마 추측컨대 윤 대통령이 뭐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격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런 것은 뭐 당연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박진 장관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국회의 해임 건의를 받아들여질 건지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는 기회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일각에서는 이번 파문은 사실 윤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촉발된 일인데 이걸 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가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의당도 이제 어제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에 불참했는데 그 배경으로는 지금 과거 영국 왕궁에서 왕자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절대로 왕자를 벌하는 게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자 대신 매를 맞는 휘핑보이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박진 장관을 휘핑보이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해라라는 걸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박진 장관이 왜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보세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네. 왜 민주당의 주장대로 과연 이번 정상회의가 외교 참사인지 여부를 놓고도 이제 말이 보는 시각이 엇갈릴 수가 있는데 민주당의 입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왜
외교 참사 민주당의 주장대로 외교 참사의 책임을 박진 장관이 져야 되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져야 되는 것 아니야? 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정의당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정의당 입장에서는 외교 참사로 보긴 하지만은 책임은 대통령실이 져야지 책임질 대상을 잘못 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표결에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물론 저는 정의당의 입장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지금 정의당이 그 비대위 상태 아닙니까?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하는 상태고 지난 2번의 선거에서 아주 패배한 것에 대해서 그걸 놓고 이제 책임 공방도 있었고 그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스스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 이중대 그 그늘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고 비판하는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걸 벗어나야 되는 것이 또 절체절명의 과제인 것도 사실이고 이 문제를 놓고 만약에 표결에 동참을 했다라고 하면은 아 역시 정의당 뭐 변화한다고 하지만은 역시 민주당이 이중대야라고 하는 따가운 비판에서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전혀 얽힐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민주당도 정작 책임져야 할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대통령 시대라는 생각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단적인 예가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이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는데 뭐라고 올렸냐면은 박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외교를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 제대로 보좌 못하고 국익을 책임지는 외교 실패에 대한 책임이 크다. 그래서 해임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김두관 의원이냐면은 김두관 의원 자신이 노무현 정부 때 2003년이죠. 행정자치부 장관이었다가 해임 건의 대상이 돼서 해임됐던 그러니까 네. 스스로 물러난 예. 장관직에서 물러난 당사자이기 때문이죠. 그때 한나라당 야당의 대변인이 박진 장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박진 장관도 해임을 촉구하고라고 했었는데 오늘 김두관 의원이 당시 자신의 해임은 부당하고 정치적이었다. 하지만은 자신과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요구를 받아들였고 지금은 박진 장관에게 그대로 돌려준다. 이것이 정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것이 박진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것,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네. 민주당은 외교 참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억지 자해 참사다 이렇게 맞대응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영국은 조문이 잘 돼서 감사해하고 미국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문제 있다고 하니 민주당이 억지로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참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외 순방 논란에서도 보듯 민주당은 조그마한 흠 혹은 있지도 않는 흠을 확대 재생산하고 이것을 언론 플레이하는데 아주 능력을 갖춘 정당이다라고 비꼬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해임 건의권을 사문화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 뉴스인해 주세요. 일단 민주당 주장대로 외교 참사인가 아닌가 이거는 이제 보는 입장에 따라서 그 아주 평가가 엇갈리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말은 외교 당사자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라는 것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뭐 그 참고할 필요가 저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분명한 것은 영국 정부가 우리 측의 조문에 대해서 아쉽거나 섭섭하다는 입장 전혀 보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왜 일찍 현지 도착해서 조문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지만은 네. 그래도 정상적으로 이제 장례식 참석 같은 정상적인 조문회견 벌였거든요. 결국 외교적 결례를 했느냐라는 것은 상대국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데 영국 정부는 전혀 그런 아쉬움이라든가 그런 것을 표명한 적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미국 정부도 어제 해리슨 부통령 말 들어보면은 뭐 별 문제가 없다. 뭐 그리고 개의치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IRA에 대해서도 뭐 잘 우리 측 입장을 잘 이해한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별 문제가 미국 측 반응을 보면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가 외교 참사냐 이거는 민주당의 억지 자해 참사다 경강부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정상외교 논란을 거치면서 윤석열 정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이 정부가 무능하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데는 성공을 거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과 또 대통령실이 MBC 또 민주당을 겨냥해서 지금 역공을 하고 있지만은 한번 굳혀진 생각들 이렇게 다시 해체해서 새로 형성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역공이 어느 정도 먹힐지 두고 볼 일인 것 네.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 거부해 줄 것을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권고안 제출한 건데요. 송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가 전날 김 의장은 민주당이 제기한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민의힘과 제대로 협의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를 해줬다면서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요구하는 국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배치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한 맞불 성격이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요. 민주당 측에서는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제스처다라면서 처리될 리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사퇴 권고안 뉴스인 해주세요. 예, 일단 그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사퇴 권고 내는 거 뭐 충분히 예상됐던 일입니다. 하지만 본회의에 상정되거나 처리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일단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 안 할 거고요. 또 김진표 의장이 자기 문제를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하는 일은 없을 거죠. 그냥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항의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아주 유심 있게 봤는데 그 왜냐하면은 2016년이죠.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이 어떻게 대응했느냐라는 거였죠. 새누리당은 그때 당시 원내대표가 누구였냐면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이정현 대표가 당대표였는데 그때 정진석 그 당시 원내대표 더 이상 협치 없다 하면서 원내대표 사퇴하겠다고 이렇게 표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정현 당시 그 의원은 당대표 의원은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정감사가 이어졌는데 국정감사를 보이콧을 했어요. 9일 동안 보이콧 하다가 이정현 대표가 내가 다 하겠다 해가지고 가을에 만에 다시 원내 복귀를 하고 했는데 그렇게 그때 이제 여당이었죠. 그때도 여당이었는데 소수 여당이었지만 강경 투쟁을 벌였는데 지금 그 국민의힘의 이야기 보면 누가 단식한다는 말, 누가 뭐 사퇴한다는 말, 뭐 국정감사 보이콧하겠다는 말 전혀 나오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대응 자체가 이렇게 강한 것은 아니다. 뭐 국회의장 사퇴 권고안 제출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관련한 내용은 외통위 야당 간사죠. 이재정 의원과 잠시 뒤에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순방 동안에 있었던 비속어 파문과 관련해서 계속 파문을 이어가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 전 의원 어제 윤 대통령의 발언 파문과 관련해서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국민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느냐 하면서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이나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코미디 같은 일을 당장 중단하고 이 문제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기 초반에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이 신뢰하고 지지를 보낼 만한 그런 일을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와 그런 정책을 대통령이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총선은 뻔하다라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정면 돌파를 좀 해서 사과하고 인정하고 해야 한다는 건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유감을 표명할 일은 없을까요? 일단 직접 대통령 유감 표명을 한다라면 그 시점은 좀 놓친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또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입장에서 뭐 유감 표명이나 그 사과 표명하기에는 지금 시간 놓친 것 같고요. 일단 관심은 유승민 전 의원이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느냐 이제 그겁니다. 일단 발언을 보면 여당 정치인인지 야당 정치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인데 그야말로 그동안 비운해서 반윤의 중심으로 자기 매김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 이 유승민 전 의원의 이렇게 발언 내용을 보면은
MBC 보도라든가 민주당 주장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 궤를 같이 합니다. 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는 주장은 뭐 홍준표 대구시장도 비슷하게 했었고 또 이재호 고문도 비슷한 말을 했지만은 유승민 전 의원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하지는 않아요. 유승민 전 의원처럼 뭐 개, 돼지, 코미디 같은 일 이런 식으로 강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그 지난 지방선거 경선 패배 이후 이제 정계 은퇴할 듯이 하다가 한동안 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본격적인 정치 재개를 위해서 몸풀기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내세운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공격을 가지고 내세우는데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선 패배의 앙금이 너무 컸던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또 아니면은 존재감을 키워가지고 전당대회 당권 도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견제구도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의원이 당원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김기현 의원 경우에는 내부 총질하는 하면은 이거 동지로서 할 처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 본인은 아직 출마 생각 없다라는 것이 입장인 것 같은데 정치를 또 모릅니다. 변화무쌍하고요. 네. 또 일각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힘을 합쳐가지고 뭐 신당 창당이나 이런 것들 모색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모르는 일이고 물론 네. 거기까지 내다보는 건 어렵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유승민 전 의원이 반윤의 중심에 서려는 것 아닌가? 또 이준석 전 대표와 나름대로 뭔가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 얘기까지 짚어봤는데요. 자, 지금 고환율의 또 고금리 상황인데 고물가가 지금 서민들 삶을 좀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도시가스하고 전기요금이 오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내일 전기요금, 도시가스 함께 오르는데 전기요금 먼저 살펴볼게요. 한국전력이 내일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킬로와트시당 7.4원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약 2,270원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이전에 발표된 기준연료비 10월 인상분 4.9원에 주택, 교육, 농사, 일반용값, 산업용값 등의 경우 2.5원씩 더 올리면서 총 7.4원 인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산업용 값, 일반용 값으로 분류되는 대용량 사용자에 대한 전기요금도 차등적으로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함께 오르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내일부터 민수용, 그러니까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메가줄당 2.7원 인상이 되면서 서울 지역의 평균 요금은 가구당 월 5,400원 오를 전망입니다. 배경 좀 살펴보면 도시가스 요금 인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지금 액화천연가스 LNG 시장 불안하고 국제 가격이 굉장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또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 단가 계속 상승하는 게 배경으로 꼽힙니다. 네. 지금 뭐 고환율 상황이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올랐고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 오르는 건 뭐 당연한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죠. 근데 앞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